3빌리언은 희귀 유전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전 세계 4억 명에 달하는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향후 1년 동안 이제 가장 주요하게는 저희가 코스닥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33개국 110개의 전 세계 전문 병원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올해 한 60개국에 200개 이상의 기관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간의 게놈이 30억 개의 DNA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3빌리언은 이름 자체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3빌리언 뭐 달러를 버는 게 목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이면 실패고 달러면 성공입니다. 희귀 유전병이라고 하면 2,000명 중에 1명 이하로 발병하는 질병, 메르스 같은 거가 이제 희귀 질병이고, 그 다음에 코비드도 초창기에는 희귀 질병이었죠. 희귀 유전 질병 중에 한 80%는 유전 질병이거든요. 유전 질병은 개수가 7,000개가 넘어갑니다. 매달 계속 새로운 유전 질병이 20개 이상씩 발견이 되고 있고요. 연간 치면 240개, 250개 정도 새로운 질병이 계속 새로 디파인 되는 영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 진단하기가 이제 어렵죠. 의사가 이제 환자를 평생 본다고 하더라도 희귀 유전 질병을 수백 개 이상 경험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이 안 되는 게 이제 이슈고요. 유전자도 이제 진단이라고 하면은 보통 유전자 한 개를 읽어서 뭔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 변이가 나오면 그걸 이제 읽어내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 이제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유전 진단 검사를 이제 제공했었죠. 근데 저희처럼 이제 전체 유전자를 다 읽어서 건강한 일반인에서는 관찰되는데 나한테만 유니크하게 발견되는 유전 변이,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 질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찾으면 1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렇게 많아요? 네, 10만 개 유전 변이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내 유전 질병을 일으킨 변이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95% 정도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변이 해석 문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AI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가 기존의 걸 학습해서 뭔가 모르는 미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예측하는 거. 여기는 딱 그게 필요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변이 해석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개 변이가 나오면 그거를 전부 다 이제 해석하는데 한 1분 정도면의 시간이. 물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AI가 변이 해석한 것만 가지고 진단이 될 수는 없어요. 유전질병 전문의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결과가 나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뭔가 병이 있다고 하면 약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약만 생각하면은 희귀질환 5% 정도가 약이 있어요. 그러면 95%는 치료가 안 되느냐? 근데 원인을 명확하게 알면은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맨 처음으로 이제 진단됐던 니콜라스 볼커라는 이제 환자의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 약은 없었어요. 왜냐면 질병도 디파인 되지 않은 유전 변이로 인해서 원인 유전 변이를 찾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완치가 됐습니다. 완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거가 골수 이식이었거든요. 진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시도조차 못하는 거고, 진단이 되면 일단 치료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 시장이라고 하면은 희귀 유전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단을 찾아주는 거가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전 세계의 희귀 유전 질병 진단이 필요한 모든 이제 병원들, 의사들. 글로벌리 보면은 경쟁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인비테라는 회사도 있고, 유럽의 센토진, 인공지능 기반의 변이 해석 모델. 요거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희귀 유전 질병에 포커스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또 거의 없습니다. 인비테 같은 회사는 유전자 검사에 이제 종합 백화점 같은 회사거든요. 저희는 이제 회사의 역량이 거기 집중되어 있고, 다른 제품을 일절 저희는 이제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3빌리언이 두 번째 창업이거든요. 첫 번째 창업을 했을 때는 2011년 말, 2012년 초 정도였어요. 게놈을 읽어내는 거가 있고요. 대용량 이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저희가 3빌리언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게놈 해독하는 그 자체는 엄청나게 원래 비싼 기술이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맨 처음에 완료됐던 2000년 기준으로 하면은 뭐 3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베이스당 1달러. 그래서 30억 개니까 30억 달러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진보를 했어요. 그 3조 원이었던 거가 2010년 정도 되면 한 10억에서 1억 사이로 이제 내려갔고요. 그러던 게 2015년 연말이 되면서 1000달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답보 상태에 있다가 2021년 올해 들어오면서 1000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상은 5년 내로 보면은 거의 100불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이 게놈 해독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가능해진 상태가 된 거거든요. 첫 번째 창업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게놈 해독 가격이 비쌌고요. 여전히 이제 진단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어포드 할 수 있는 타겟 커스터머 숫자는 엄청나게 적었던 거죠. 지금은 저희가 타겟하는 희귀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진단이 필요하면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거든요. 1000불 정도의 비용을. 때마침 그때 이제 니콜라스 볼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에 대한 책을 이제 번역하게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3빌리언을 시작하게 됐죠. 희귀질환 환자들이 진단을 못 받는데 못 받는 이제 문제가 뭘까? 가격이 굉장히 크리티컬 했었다고 저희는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타겟했던 거는 병원이나 의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환자분들한테 진단에 준하는 정보를, 진단을 주는 거는 미국에서 어디든지 불법이거든요. 진단에 준하는 정보를 환자분들한테 주고 환자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툴을 제공하는 거가 저희 원래 목적이었었거든요. 환자분들 100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었어요. 11월에 시작해서 한 3, 4개월 만에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런칭까지 했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은 법적인 이슈가 있고요. 결국 진단에 준하는 정보라고 하지만 질병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미국의 FDA 제재 대상이 여전히 되거든요. 질병 정보는 다 빼야 되고 뭐 저희가 원래 만들었던 거에서 굉장히 제한이 많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피드백을 준 거를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도 내 유전자 지놈 전체에 대한 어떤 컴프레hen시브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진단이 뭔지 정확한 진단받고 싶은 게 목표거든요. 알고 싶은 거죠. 네, 진단은 못 주고 원하는 건 진단이다.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나온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린 진단을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진단 서비스로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첫 번째 창업을 할 때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때는 엔지니어 3명이 창업팀이었어요. 엔지니어 3명이 이제 하다 보니까 테크가 가장 좋으면 모든 거가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죠. 큰 회사에 되면 이제 셋업되어 있는 디파트먼트들 있잖아요. 테크도 있고 프로덕트 부서도 있고 재무, 회계, 세일즈, 마케팅 다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도 똑같더라고요.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은 그 회사는 실패하는 거. 두 번째 창업할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팀의 밸런스가 있는 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실패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팀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은 어려움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잘 받고 해도 어려움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같이 견뎌내고 같이 이제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팀, 나랑 같이 스타트할 수 있는 그 팀을 잘 셋업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한국 회사가 아마 그때 2개였고 나머지 이제 해외 아시아 이제 국가의 다양한 국가의 회사들이었는데 그 회사들 몇몇을 보면 이제 아예 이제 스타트했던 회사들이 있고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고 중간쯤 되는 회사였는데 뭔가 저희가 수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수상하고 나서 이제 수상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뭔가 이제 사회적인 임팩트가 되게 레퍼리들한테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진단하고 결국 환자를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되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항상 이렇게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충분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팬시하게 보이게 이제 만들고 이런 거에 시간을 충분하게 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대회에 가서 저희가 성과가 좋았던 거 생각해보면 레퍼리의 눈높이, 레퍼리들도 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회사의 얘기를 한 5-6개 듣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뇌리에 남는 건 굉장히 임팩트 있는 뭔가 하나 그런 것들 좀 남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는 좀 문제였습니다. 이게 잘 모르니까 먼저 문제를 파는 거죠. 이 문제가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 하기 어려운 일이야.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을 때 누가 이제 거기 베네핏을 받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게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게 그리고 임팩트 있다라는 걸 숫자로 이렇게 잘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7,000개의 질병, 4억 명의 환자, 10만 개의 변이를 한 번에 1분 안에 뭐 이런 것들 임팩트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에 이렇게 딱 박을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희 사업적으로는 글로벌 희귀질환 진단에서 탑티어 회사가 되는 게 목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거의 탑티어 수준으로 저희가 올라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탑티어 수준으로 가는 거가 첫 번째 목표이고 저희가 회사의 운영 목표 중에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 되자라는 거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더라고요, 연구 결과로. 예를 들면 구글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구글 내부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런 HR 관련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A급 플레이어들이 모이면 당연히 퍼포먼스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글 내부에서 평가를 해보니
그냥 A가 5명이 모인 팀보다는 뭐 A 한두 명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팀. 퍼포먼스가 좋은 거는 팀의 심리적 안정감이 좋은 팀이 항상 더 좋았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거 굉장히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비난받거나 질책받지 않을 거라는 심리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다음 당연하게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겠죠. 웹 개발팀에서 웹 개발 업무 맡고 있는 부름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팀에서 마케팅 업무 맡고 있는 뽀야라고 합니다. 진단하는 알고리즘 고도화 작업, 그리고 뭐 서버나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작업들, 그리고 시퀀싱 기계에서 그 유전체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그런 데이터 넘어오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 관리,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진짜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마찬가지로 생물정보학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받고 가고 있어요. 뭔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당연히. 근데 그러진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목표, 지향점으로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요새는 더더욱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뭐 저희는 신입 직원이라고 따로 뭐 차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실마다 이렇게 또 회의에 대한 가이드가 붙어 있어요. 상대방의 의견이 나오면 우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가이드도 붙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반해서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 먼저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제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고 평 문화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 닉네임 부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위아래가 없다고요. 신입이고 되게 경력이 많으신데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서. 저희 금창원 대표가 아직 미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지라는 거는 사실 이 기혼자의 복지는 또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빨리 그 금창원 대표가 이제 결혼과 육아의 길로 들어서서. 아직 미혼이신데 이제 여자친구분 계시거든요. 있으시군요. 근데 이제 가끔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농담식으로 결혼을 늦게 하고 많이 만나봐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대표님도 많이 만나보셨어요. 바꿀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해볼까요? 상관없나요? 제가 유기 한번 해볼게요. 오, 네. 마무리까지 해도 돼요? 네. 해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3빌리언. 너무 딱딱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신감 있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와!